조강공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대한항공 해외 지점을 시켜서 대추 심부름을 시켰네요. 철마다 해외 특산품을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물론 검역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분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MBC 단독 보도 함께 하시면서 5월 14일 화요일 오늘 민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대한항공 해외 지점 직원들을 시켜서 중국 왕대추부터 우즈베키스탄 체리까지 철마다 해외 특산품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역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 반입입니다. 운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한항공 직원들은 사모님의 사적인 심부름에 동원됐습니다. 양윤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한항공 중국 북경 지점에서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를 위해 보고용으로 찍어 본사에 보낸 사진입니다. 가로 약 2, 3cm, 세로 10cm 상자 12개에 작은 사과만큼 씨알이 굵은 대추가 빼곡히 차 있습니다. 대추 사진을 받아본 이명희 씨의 지시는 회장 비서실을 거쳐 북경 지점으로 전달됩니다. 비서실. 사모님께서 아래와 같이 대추 관련 지침 주셨습니다. 보낸 거 먹어봤는데 작년 것보다 질기니까 시장 가서 먹어보고 좋은 것으로 골라보내라. 북경 지점장은 고충을 호소하지만 사모님의 지시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대추 살 때마다 일일이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을 골라 사고 있습니다. 10여 개 상점을 돌아다니며 맛을 본 후 좋은 것을 일일이 선별해 담았습니다. 비서실. 사모님께서 대추 15상자를 3일 뒤 전량 도착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북경. 아침부터 난리쳐서 가까스로 15상자 만들어서 포장해 보냈습니다. 빨리 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대추를 무사히 보낸 뒤에도 사모님의 깐깐한 지시는 이어집니다. 비서실. 사모님께서 잘 받아보셨고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대추 상자가 너무 조악하니 내년엔 좀 더 크고 깨끗한 상자를 찾도록 하라. 알이 너무 작으니 다시 보낼 것. 청도 지점장에게 3시간 떨어진 산지에 가서 샘플을 사서 보내라고 할 것.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대한항공 지점 덕분에 이명희 씨의 식탁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다달이 마치 조선시대 왕의 진상품처럼 세계 방방곡곡의 특산품이 도착했습니다. 4월의 과일 중국 비파, 7월을 책임진 터키 살구, 9월의 선택 중국 대추. 그런데 이것들은 아예 수입 금지 품목이었습니다. 인도 망고와 우즈베키스탄 체리는 등록된 과수원에서 소독을 거쳐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식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검역 신고 대상입니다. 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외국에서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에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자연 환경과 농업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명희 씨가 국내로 들여온 농수산품 가운데 현재 확인 가능한 검역 신고 기록이 있는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물어봤습니다. 이스탄불 살구도, 광주산 비파도, 북경산 대추도 검역 신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농수산물을 검역 없이 들여온 사람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의 경우는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만약 신고 안 하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가부가 됩니다. 계속 반복될수록 이게 누계가 중과가 되죠. 금지품 가져와 다 앞서고 이 신고는 폐기가 됐을지 압수돼서. 오늘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이명희 씨의 해외 특산품 불법 반입 행태와 함께 이 씨 자택에서 일했던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단독으로 만나 인터뷰한 내용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민소. 조가항공 뉴스 둘 들어와 있습니다. 이명희 씨가 설계도를 패대기 치는 갑질 영상 기억나시죠? 경찰이 영상 속에서 이명희 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당한 여성 작업자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하네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을 같이 조사했는데요. 영상 속 여성이 이명희 씨가 맞다는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피해자에게서 사건 당시 진술을 확보해서 이명희 씨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한 바 있죠. 현재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태고요. 현재 조 씨 일가의 갑질 비리 의혹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꽤 깁니다. 일단 조양호 회장이요.
수백억 대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가 명품 밀수, 또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의혹도 추가로 나왔죠.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이걸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명희 씨, 하얏트 호텔 공사장 및 자택 리모델링 공사 당시에 작업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죠. 역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도 조 회장과 함께 받고 있습니다. 땅콩 조현아 선생, 현재 집행유예 상태죠. 밀수가 걸려 있고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항로 변경은 무죄를 받았는데요. 사무장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유죄를 받았죠. 또 장남입니다. 이번엔 조원태 씨. 인하대 부정 편입학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98년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으로 편입할 당시에 필요 학점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학교에서 편입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총동문협의회가 특별감사를 요구한 상태죠. 물컵 조현민 선생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역시 밀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종합선물세트죠. 욕도 아까운 집안입니다. 오늘 민소 북미 정상회담, 조미 정상회담으로 불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죠. 요즘 영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른바 CVID라고 하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청와대가 오늘 확인을 해줬는데요. 현재 북위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한 조치, 폐쇄가 아니라고 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쇄는 문을 닫는 거죠. 네. 폐기는 핵시설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보유한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핵 개발을 안 하겠다. 이 미래를 어떻게 약속할 것인지 말이죠. 네. 일단 핵과 경제를 맞바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 북의 핵무기, 아마 탄두가 되겠죠. 핵탄두를 제3국으로 이동해서 보관하려는, 아마 미국은 어려울 것 같고요. 러시아가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데요. 실제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할 때 연방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들을 한번 걷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이쪽이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죠. 이 핵이라는 게 사실 좀 웃깁니다. 북이 핵무기를 아무도 인정한 바 없죠. 이른바 국제사회라는 곳에서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핵과 대북 제재를 맞바꾸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웃기죠. 네. 검증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하고 있죠. 순 깡패들입니다. 핵주권이라는 거 말이에요. 우린 되는데 너는 안 돼. 이런 거죠. 전쟁에 핵무기를 썼던 유일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2차 대전 때 그것도 패색 짙은 일본에다가 말이에요. 심지어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려 2번씩이나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조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민소 쇼티, 오늘 쇼티 꼬꼬마들이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제목은 남북철도 연결에 숨겨진 스토리들, 정혜림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 기차 타고 유럽을 여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철도 연결은 합의했기 때문이죠. 땅땅땅! 남과 북의 철도가 연결되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가상으로 떠나보는 남북 기차 여행 함께 하시죠. 현재 남과 북의 철도 연결이 가능한 노선은 총 4개.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금강선선. 평양 개성을 거치면서 중국과 연결되는 경의선. 원산 함흥을 거치면서 러시아와 이어지는 동해선. 경의선은 한반도 서쪽에서, 동해선은 동쪽에서 남북을 각각 연결하죠. 그리고 두 철도 사이를 경원선과 금강산선이 지납니다. 군사분계선을 지나 원산으로 향하는 경원선, 그리고 강원도 철원을 지나 금강산 관광이 이뤄질 수 있는 금강산선. 와, 북한까지 달릴 수 있는 노선이 이렇게나 많다뇨. 우선 개성공단과 연결되는 경의선. 경의선은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남북철로 중 유일하게 연결된 상태죠. 2003년 공사를 끝내고 2007년에는 시범 운행까지 됐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10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낡은 선로를 조금 수리하고 재정비만 하면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는군요. 경의선이 연결되면 중국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기차 타고 파리 가자. 바로 동해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까지 곧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이죠.
동해선이 이어지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만주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동해선을 타고 유럽까지 곧장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먼저 남과 북 사이에 끊어져 있는 구간을 다시 연결해야 하는데요. 바로 강원도 강릉에서 제진까지 110km 구간. 자, 그럼 여기만 연결되면 한반도에서 기차 타고 유럽까지 쭉쭉? 하지만 러시아 구간을 지날 때는 기차를 갈아타야 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 철도와 우리나라 철도의 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차 선로 간 폭을 궤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몽골, 유럽은 전부 다 표준 궤를 씁니다. 그런데 러시아만 광궤를 쓰고 있어요. 표준보다 폭이 더 넓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하필 러시아만 다른 걸까요? 여긴 역사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일제강점기에 깔렸는데요. 일제는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 중국까지 뻗어나가기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쓰는 표준궤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히틀러의 진출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로폭을 넓게 깔았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가려면 러시아 국경에서 광궤로, 동유럽 국경에서 다시 표준궤로 궤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해결 방법은 3가지. 환승을 하거나 두꺼운 열차 바퀴로 갈아 끼우거나 자동으로 궤간이 바뀌는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철도를 개보수하거나 미연결 구간에 새로 선로를 깔면 남북 철도 연결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먼저 경의선 운행을 재개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0원. 개보수를 완료하면 경의선 전 구간에 평균 시속 50km 열차가 다닐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럼 새로 기찻길을 만들어야 하는 동해선은 약 2조 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답니다. 또 북한은 철도 노후화가 심각해서 현대화 작업이 따로 필요할 거래요. 속도를 100km 이상 높이는 비용은 수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북의 철도가 연결된다면 우리에게는 훨씬 좋은 일입니다. 이 열차는 개성공단 통근열차도 이산가족 상봉열차도 될 수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많게는 수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날 수 있고요. 남북의 열차가 쌩쌩 달리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 DMZ에 있는 이 표지판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철만은 달리고 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혜림 아나운서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발칙한 뉴스를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페이스북으로 확대시키고 싶은데요. 몇 가지 사정이 있어서요. 네, 발칙한 뉴스 한 꼭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모든 갱도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이 폐쇄 장면을 관련 국가들의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우리 남측과 더불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의 기자들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밌는 것은 여기에 육자회담 참가국 중 유일하게 일본만 빠졌다는 겁니다. 현재 아베 총리는 연일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지도자만 만나는 것은 안 된다. 북일 정상회담도 해야 한다며 재팬 패싱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에 북한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암둔한 정치 시야로 스스로 소외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베 정권이라고 일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 너무 외로워 마세요. 우리 한국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암둔한 정치 시야로 스스로 소외를 초래하고 있는 분들, 어쩜 딱이네요. TBS와 이런저런 콘텐츠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김어준의 뉴스공장, 민중의 소리 유튜브에 송영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토론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아무 말 대잔치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은 야당이 야당 역할을 그동안 좀 잘 못한 거가 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러나 이제 보수의 괴멸, 한마디로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너무 지나치게 해오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너무 높으시다 보니까 점점 더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의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를 좀 지나치게 하신 것 아닌가. 정말 한반도 온전자론을 실질적으로 실현시킨 위대한 1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 1년이었다고 봅니다.
가장 큰 장애는 국회입니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당은 적대시하는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느껴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민심과 국회 의석수가 이렇게 현저하게 불일치할 경우는 국회를 해산시켜가지고 다시 국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의원내각제 채택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 이 4명이 사퇴를 해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기회조차도 지금 안 주려고 꼼수로 이거를 4월 5월 14일에 넘어가면 이게 선거도 못하게 만들어야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특검법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권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직서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합의 제 정당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거는 정말 가장 나쁜 방법 아닌가요? 사직서 처리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특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합니다. 아니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경찰 수사를 보고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그동안 사실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반복이 되는데 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또다시 뭘 특정해서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고요. 관련이 되면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대선의 민심의 결과를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는 안 돼요. 드루킹 수사를 경찰이 얼마나 엉터리로 했느냐는 김용판이 무혐의 처분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대선 앞두고 김용판까지 나오세요. 우리 송영길 의원님.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야 특검한다고 하니까 이제야 수사하는 척하는데요. 특검해서 이걸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지금 특검법 되더라도 이 지방선거 전까지 특검 구성도 못할 겁니다. 아니 당연하죠. 이거는 지방선거용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경찰, 검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장에 봤을 때도 수사 안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말고 본질을 말씀하세요. 본질. 그래서 드루킹 특검 빨리 하세요. 사직서 처리는 원포인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직서 처리,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야당으로서는 이 특검 너무 안 해주시니까 하고 그렇으면 됐지. 사직서까지 같이 한 것은 오바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통과 못 시키겠다. 특검법만 하면 모든 걸 해주겠다고 김성태 원내대표 했다가 우원식 대표가 얘기하니까 결국 그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사직서는 별개지 사실. 이것은 직권상정 대상도 아니고 이거 하고 법률적으로 바로 안 할 것 같다고 믿을 수 없다는 거겠죠. 사실은 저는 결인적으로 사직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명분이 있어 하면서 사직서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여론과 상관없이 특검은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직서가 처리가 안 되면 법이 위반이 돼서 현재 출마한 4명의 국회의원들이 도지사 자격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 말자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은 추경과 특검과 연계해서 싸우는 것은 이해한다 할지라도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심사하자는 겁니다. 하나도 안 하자고 있냐고. 20개 조건이라는 게 다 그런 법 통과시키자는 건데 마치 이거를 이상한 조건을 우리 당이 건 것처럼 한 것은 특검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특검을. 이대근 원식 대표가 양보를 해서 제안을 했는데도 그 대상을 대통령까지 확대시키겠다 이런 논란으로 다 무산이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대선 불복의 의사가 크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 자세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비약하시지 말고요. 사직서 처리 문제도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 특검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분명히 인정했잖아요. 근데 계속 우리한테만 지금 나쁜 얘기 하시고 있어요. 특검도 꼭 해야 되잖아요. 오늘 민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